20년 전 이혼으로 갈라섰던 60대 부부가 병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다. 매주 오전 11시 한 남자가 남긴 봉투와 카세트 테이프, 낯선 이름으로 이루어진 입금 기록. 의심은 커져만 가지만 마지막에 드러나는 진실은 배신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려는 오래된 사랑이었다. 사랑은 떠난 뒤에도, 잃은 뒤에도 기억을 돌보는 방식으로 남아있다. 여러분, 20년 전 이혼한 사람을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친다면 어떤 표정이 먼저 떠오를까요? 반가움일까요? 원망일까요? 혹은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연기일까요? 흰 벽, 소독약 냄새. 2025년 9월 22일 오전 10시 58분. 여자는 약봉투를 쥔 손을 무심히 내려다봅니다. 혈압약 30정, 복용법에 동그라미가 몇 개 더 그려져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자국 소리가 멈춥니다. 고개를 들자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20년 전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섰던 그 남자. 머리는 희끗해졌고 어깨는 조금 더 기울어진 모습. 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초침이 11시를 가리키는 순간 남자는 마스크를 내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오랜만이네. 여자는 시선을 떨굽니다. 대신 그의 손에 든 검은 카세트 레코더가 보입니다. 손때가 하얗게 묻어 오래된 사물의 질감이 그대로 남아있죠. 레코더 옆으로 노란 해바라기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해바라기라니 그건 2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키우던 화분의 꽃이었습니다. 그때 접수 창구에서 이름이 불립니다. 박도연님 신경과 3번 창구로 오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매주 오전 11시 카세트 레코더를 들고 병원에 오는 걸까? 이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주 오랜 기간 준비된 재회였을까요? 이틀 뒤 오전 10시 59분. 여자는 전통시장 골목에서 그를 다시 봅니다. 그의 손에는 카세트 레코더와 흰 봉투 하나, 그리고 해바라기 한 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동선으로 움직입니다. 약재상에서 은행잎과 은행 껍질 차를 사고 빵집에서 식빵 2줄 3,800원에 과일 가게에서 귤 1kg 6,000원에 삽니다. 모든 장보기는 11시 12분 전에 끝납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해놓은 루틴처럼요. 저분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꼭 와요. 빵집 사장이 귓속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말투, 네, 알겠습니다. 딱 그 두 마디. 여자는 웃음이 나올 뻔하다가 멈춥니다. 그 말버릇은 20년 전에도 똑같았죠. 의논이 필요할 때도, 감정이 폭발할 때도 그는 네, 알겠습니다로 끝내곤 했어요. 그게 싸움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이혼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시장 끝 화분 가게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거기엔 해바라기 화분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같은 걸로 한 송이만. 이번에도 노란색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 해바라기일까요? 그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들고 다니는 해바라기 카세트 봉투의 조합은 어디를 향하는 신호일까요? 그리고 봉투 안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돈,
편지? 아니면 기억?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58분. 여자는 병원 지하 음악 치료실 앞에 서 있습니다. 문틈으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곡은 어쩐지 익숙합니다. 러브 리멤버,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친구가 연주해 준 곡과 닮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조용히 들어갑니다. 11시 정각. 테이블 위엔 작은 라디오와 카세트 레코더, 그리고 레슨 47이라고 적힌 회색 테이프가 놓입니다. 테이프 케이스에는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미라에게. 음악 치료사가 말합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곡 맞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미라는 누구일까요? 새로운 사람일까요? 과거의 사람일까요? 치료사가 여자를 보고 눈인사를 합니다. 여자는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 말죠. 가족분이세요? 여자는 얼어붙습니다. 가족이라 지금 그녀는 무엇일까요? 치료실 유리창 너머 남자는 초를 세며 피아노에 맞춰 박자를 잡습니다. 손끝이 연필처럼 마르고 단단합니다. 그가 리듬을 낼 때마다 해바라기 꽃잎이 흔들리고 카세트의 붉은 아리시 등이 점등됩니다. 미라에게 이 이름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카세트에 매주 기록되는 걸까요? 그리고 남자의 일정은 왜 분 단위로 정확할까요?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야기는 늘 돈에서 진상에 가까워집니다. 여자는 은행에 들러 남자의 이름으로 된 자동이체 내역 일부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2006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매월 30만 원. 수취인은 최미라. 그리고 매주 수요일 10시 50분에서 11시 10분 현금 인출 내역이 규칙적으로 찍혀 있습니다. 소액 12,000원, 3,800원, 6,000원. 시장 금액과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들. 여러분, 이쯤 되면 오해는 거의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그래, 누군가 있구나. 최미라. 낯선 이름, 그러나 카세트의 표지에 적혔던 미라. 같은 이름. 그녀는 20년 동안 놓지 못했던 감정을 질투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저녁 여자는 지하철 보관함 열쇠를 택배로 받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는 노란 봉투. 안에는 2-27이라고 적힌 종이가 한 장 끼워져 있습니다. 2-27. 그들의 신혼집 아파트 번호는 2-2700이었죠. 기묘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암호일까요? 보관함을 열자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12개와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테이프 라벨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006년 3월 1일, 2008년 11월 15일, 2010년 6월 2일. 폴라로이드에는 여자와 닮은 중년의 여성, 병원 침대, 해바라기, 그리고 남자의 뒷모습. 이건 두 번째 삶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첫 번째 사랑의 유언일까요? (9월 29일) 오전 11시. 여자는 남자 앞에 보관함에서 나온 테이프와 사진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깨물 뿐 말은 하지 않습니다. 최미라가 누구야?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 좀 해. 20년 전에도 지금도 넌 늘 네, 알겠습니다였어. 그 말 뒤에 숨었지. 남자는 천천히 신경과 진료 기록을 꺼냅니다. 원발성 진행 성실어증, PPA 의심, 언어 영역 기능 저하, 단문 응답 경향. 빽빽한 글자 사이로 오전 11시가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그는 종이를 가리키고 아주 힘들게 단어를 끌어냅니다. 라. 여자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미라에게 그 카세트들. 내가 보낸 돈. 다 맞춰지네. 그는 레코더의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미라야, 오늘은 잡채가 먹고 싶다더라. 노란 꽃 본 기분이 어땠는지 편지로 남겨줄래? 여러분, 지금 들은 목소리. 여자는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그녀의 어머니. 하지만 왜 미라야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자의 본명은 한미라. 결혼 후엔 남편 성을 따라 박미라가 되었죠. 엄마는 늘 딸을 미라야, 미라야 하고 불렀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으로 마지막을 말합니다. 이 모든 건 기억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누구의 기억을 지키려는 싸움이었을까요? 그녀의, 아니면 엄마의. 금속 상자를 열면 두 개의 각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각서 2005년 12월 3일. 보관인 박도현, 수취인 한미라. 내용, 직장 사건과 관련된 책임 전부 본인이 지고 배우자에게 민사 형사상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위장 이혼에 동의한다. 두 번째 각서 2006년 1월 10일. 보관인 박도현, 수취인 최은자, 여자의 모친. 내용, 치매 초기 진단 이후 보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미라 명의로 익명 보호를 유지하며 매월 케어 비용 3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여러분, 최미라는 최은자와 미라 두 사람의 이름이 섞인 가명이었습니다. 송금의 수취인 최미라는 어머니의 가명이자 체크리스트에 쓰인 미라에게, 즉 딸에게 연결되는 기억의 라벨이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속 중년의 여성은 여자의 어머니. 병실에서 해바라기 화분을 들고 웃는 남자의 뒷모습은 사위. 남자는 결혼이 끝난 뒤에도 14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어머니 치료시설에 보내며 매주 수요일 11시에 음악치료실로 모시고 와 같은 곡을 틀었습니다. 그 곡은 딸의 결혼식에서 어머니가 가장 오래 기억하던 한 페이지였거든요. 여자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그가 카세트를 들고 다니며 녹음한 건 어머니의 남은 문장들과 낮에 깜빡 떠올린 이름들, 해바라기 앞에서 웃던 미라의 표정. 남자가 네, 알겠습니다 밖에 못하게 된 건 병 때문이었습니다. 감추려던 게 아니라 점점 말이 사라져서. 그렇다면 20년 전의 이혼은 무엇이었을까요? 끝이 아닌 보호의 시작이었을까요? 남자는 마지막 테이프를 건넵니다. 레슨 1, 2006년 3월 1일. 미라야, 엄마야. 오늘은 손에 힘이 조금 남았어.
내가 좋아하던 곡 제목이 뭐였더라? 자꾸 잊어버려. 근데 도연이가 알려줬어. 그래서 오늘 또 연습했어. 내 결혼식 날 엄마가 가장 좋았던 장면이래. 엄마가 다 잊어도 그날의 노란 꽃은 꼭 기억하고 싶어. 다음 테이프 레슨 47 2011년 9월 14일 도연이 말로는 네가 많이 바쁘대. 엄마가 전화하면 혼낼까봐 편지로만 남겨달래. 그래서 이렇게 남겨. 미라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가 기억을 잃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다음 테이프 레슨 100 2018년 12월 26일 오늘은 네 이름이 먼저 떠올랐어. 기분이 좋아. 해바라기 샀다. 노란색이야. 네가 노란색 좋아했지? 도연이가 늘 사와.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의문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왜 11시였는가? 어머니 음악치료 고정 슬롯. 왜 해바라기였는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기억한 색과 꽃. 왜 카세트였는가? 잊어버려도 다시 틀 수 있는 기억의 기둥. 왜 네, 알겠습니다였는가? 병으로 말이 줄어든 사람의 최후의 약속. 여자는 말을 잃습니다. 그동안 배신의 증거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은닉과 방패였음을 깨닫습니다. 남자는 마지막 한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라, 안에, 리고, 여자는 그의 손등 위에 손을 포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알았어. 그럼에도 남은 시간은 많지 않겠죠.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할까요? 말, 음악? 아니면 우리의 오전 11시? 한 달 후, 수요일 오전 10시 58분. 병원 음악치료실 앞. 문 옆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미라의 11시, 기억 콘서트, 매주 수요일. 도네이션 목록 첫 줄에는 박도현과 한미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매월 30만 원. 어머니에게 보냈던 금액과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기억을 위해. 남자는 여전히 말이 서툴지만 피아노 앞에 앉으면 손이 먼저 기억합니다. 여자는 마이크를 잡고 내레이션을 읽습니다. 병실 아이들과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듣습니다. 카세트 레코더는 오늘도 붉은 아리시 등을 켭니다. 녹음은 다시 이어집니다. 기억은 잊힌 뒤에도 돌아올 길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이 그 길을 밝혀줍니다. 콘서트가 끝나면 둘은 노란 우산을 나눠듭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두 사람은 우산을 펴고 걷습니다. 같은 그림자 아래에 서 있는 게 좋으니까요. 시장 화분가게에 들러 해바라기 2송이를 삽니다. 하나는 치료실, 하나는 집.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여자는 벽걸이 시계를 11시에 맞춥니다. 멈춰있던 바늘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시작으로 저장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에도 그 말.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는 보관함 2-27을 마지막으로 비춥니다. 안에는 이제 새 카세트 테이프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미래에게 미라에서 한 글자를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단어가 되었습니다. 미래. 두 사람의 내일을 부르는 가장 단순한 주문.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오전 11시, 그 1시간 동안 우리는 다시 사랑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브라보네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